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배울 개념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건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원래는 이렇게 원래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요만큼 앞에 부분은 트레인 데이터, 그다음에 요 까만 부분, 요 부분을 테스트 데이터. 원래 이렇게 우리가 7대3에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이쪽에 어떤 데이터들이 좀 몰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5개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폴드라고 해서 뭐 K 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개로 쪼갤지를 결정을 하는데 보통 5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K 폴드를 5를 주고 뭔가 이 밸리데이션을 교차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5번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학습을 하고 평가하는 걸 5번 하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통으로 주면 스스로 내부에서 5등분을 해서 4개로 학습하고 요 하나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로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이 학습하고 테스트하고를 5번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내서 쓰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좋은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이거는 좀 약간은 비효율적인 게 있겠죠. 왜냐하면 우연히 이쪽에 뭐가 굉장히 많이 모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5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상으로 학습을 5번 해야 되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시간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늘 하는 건 아니고 좀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K폴드라고 했을 때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특히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뭔가 그룹핑이 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쪼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사이킨런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크로스 밸 스코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크로스 밸 스코어라는 함수에다가 모델하고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x 값하고 y 값하고 cv 값을 5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돌려주는 값이 뭐냐면 리스트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돌려줘요. 그래서 평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내서 쓰는 겁니다. 스코어.min 해가지고 0.9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인풋 데이터하고 아웃풋 데이터를 잘 봐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들면 이 안에 어트리뷰트로 W들이 쭉 세팅이 되고 핏이라는 게 있고 프리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핏을 실행하면 W들을 막 세팅을 하죠. 0.1, 뭐 0.3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딕을 실행을 하면 이 값을 가지고 예측 값을 주죠. 그러니까 모델점 핏을 할 때는 인풋 값으로 여기에 x와 y를 주는 거죠. 물론 x 트레인, y 트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점 프리딕을 할 때는 예측을 할 때는 여기에 x 값만 주면 리턴 값으로 y 값을 주는 거죠. 예측 값을 주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모델을 학습할 때는 x 값과 y 값을 주는 거고 프리딕을 할 때는 x 값만 주면 y 값을 돌려주는 거죠. 예측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평가를 할 때는 평가 함수에다가 뭘 줬냐면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y 테스트가 정답이죠. 그래서 얘도 101010, 얘도 10101010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두 개 가지고 비교해서 1인데 1이라고 맞췄네? 1인데 0이라고 틀렸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 크로스 벨 스코어런한테 인풋 값으로 뭘 주나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인풋 값으로 모델하고 x, y 값을 줬어요. 뭐냐면 여기에 모델도 줬어요. 그 다음에 x 값도 줬어요. y 값도 줬어요. 물론 cv 값은 5개나 쪼개라는 얘기고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크로스 벨 스코어가 내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
먼저 X와 Y가 데이터를 아까처럼 쪼개죠. 이렇게 쪼개서 5번 하는 거죠. 이렇게. 셋, 넷, 5번 이렇게 쪼개가지고 처음에 요걸로 학습을 하고 요걸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 학습하고 요걸로 평가하고 이걸 5번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학습하고 평가한다 그랬어요. 학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학습하려면 모델이 필요하죠. 모델이 있어야 여기에 W 값들을 세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습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학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핏을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X와 Y가 필요하죠. 근데 X, Y는 우리가 줬죠. 지금 여기 X와 Y. 그래서 내부적으로 크로스 베이스 스코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데이터를 X와 Y를 받은 다음에 쪼개요. 쪼갠 다음에 학습도 해요. 학습은 핏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까 스플릿하고 핏하고 프리딕하고 그 다음에 평가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얘가 내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는 애가 나누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평가를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줘야 되는 임자는 스플릿 하려면 XY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하려거나 프리딕하려면 모델이 필요하고 평가하려면 평가는 뭘로 하면 되냐면 얘가 준 Y값하고 스스로 프리딕을 한 예측한 값으로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스플릿하고 학습하고 프리딕하고 이밸류에이션 했던 거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크로스 벨 스코어라는 애가 한 번에 다 해준다. 단 테스트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5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함수가 하나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꽤 많죠. 그래서 5번 했으니까 리턴 값도 그 이밸류에이션 평가한 거를 5개를 돌려준다. 이 5개는 기본적으로 애큐러시를 돌려준다.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스코어라는 곳에 리스트로 리턴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 했으니까 평균에서 보통 쓰죠. 그러면 스코어의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에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그러는데 하이퍼 파라메타의 특징은 뭐냐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사람이 입력해야 되는 설정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마가 몇이냐, 뭐 C가 몇이냐. 물론 이거는 알고리즘을 알아야 감마가 뭔지 C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적당히 경험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게 또 항상 좋은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내가 만약에 SVC를 하겠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C 값과 감마 값이 중요한데 뭐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예를 들면 우리 이런데 모델 만드는 걸 보면 실제로 SVC를 한번 볼까요? SVC를 보면 이렇게 C 값과 커널은 뭐로 하고 감마는 뭐로 하고 이렇게 뭔가를 적어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옵션을 우리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모델을 알고리즘이 학습을 할 때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실은 어떤 게 최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해보고 최적을 구합니다. 해보고 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모델을 만드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모델을 0.1하고 0.1을 넣고 한번 돌려봐요. 그리고 테스트로 검증을 해봐요. 그 다음에 0.1하고 0.2 넣고 또 돌려봐요. 검증해봐. 0.1, 0.3 검증. 넣고 검증, 넣고 검증, 넣고 검증. 그래서 좋은 걸 뽑겠다는 거예요. 요때 쓰는 요 테스트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저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 서치는 요거 해보고 평가해보고 요거 해보고 평가해보고 계속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평가해서 제일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자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냥 찾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래서 뭐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돌려보고 학습해서 평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하셔도 돼요. 10번. 그런데 사이킨런에서 그리드 서치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리드 서치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이 C 값이고 이쪽이 감마 값이면
C 0.1에 뭐 감마 몇, C 0.1에 감마 0.2,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고 요 세트에서 한번 돌려보고, 요 세트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마치 그리드를 나눠서 서치를 쭉 해가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C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감마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럼 조합이 몇 개예요? 36개. 그렇죠? 36번을 학습하고 평가, 학습하고 평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그리드 서치도 좀 요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C값만 볼 때 0.001, 0.002, 0.003 이렇게 계속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0.1, 0.5, 1.0 이런 식으로 펑펑 띄어서 하면 놓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금 좀 경험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0.1 한번 해보고 0.5 한번 해보고 1.0 한번 해보고 보니까 여기에서 좀 잘 되네. 그럼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그러면 0.51, 0.52 좀 쪼개서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동반 시간이 많으면 처음부터까지 쫙 돌려놓으면 되겠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사람이 감각적으로 찾는 것과 기계가 자동으로 찾는 거를 섞어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여러 번 해도 되는데 그리드서치라는 사이킨론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 서치를 어떻게 활용하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그리드 서치를 이용할 때는 요거 갖고 합니다. 요거 가지고. 그래서 훈련 세트. 우리가 스플릿해서 줄 때는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를 합친 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자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7대 3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 서치를 수행할 때는 우리가 아까 검증을 제가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요 검증 데이터 세트를 쓰는 거예요. 훈련하고 검증하고 훈련하고 검증하고 훈련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C값은 0.001이 제일 좋고 감마값은 0.01이 좋아 라고 딱 결정이 나면 모델이 완성됩니다. 그럼 그 모델이 완성되면 비로소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검증 데이터는 하이퍼 파라메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증할 때 쓰는 값이고 실제 하이퍼 파라메타가 딱 결정이 됐어. 그러면 우리 모델이 그제서야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모델을 평가하는 건 테스트 데이터 셋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는. 지금 보시면 그리드 서치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파라메타는 우리 파이썬 문법으로 보면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조합이죠. 딕셔너리 C의 리스트 6개, 감마의 리스트 6개. 이렇게 하이퍼 파라메터를 만들고 요거 36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드 서치에다가 주는 거죠. 나 SVC라는 걸 할 거야. 여기서 불러온 거. SVC라는 걸 할 거야. 하이퍼 파라메터는 얘로 해줘. 얘로 해줘.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CV는 O로 해줘. CV는 O로 해줘. 이 내부에서도 또 CV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6번 한다 그랬잖아요. 36번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5개씩 쪼개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렇게 5개씩 쪼개서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5를 곱해야 돼요. 또 한 번 할 때 5, 6에 30, 180번. 네. 이거를 학습하고 검증하고 학습하고 검증하고 180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우리 아까 0.1초도 안 걸려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거를 180번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는 좀 약간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걸로 모델을 생성을 하고 모델 GS라는 걸 생성을 해놓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GS.fit, GS.predict, GS.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GS를 만들고 fit을 할게요. 앞에 퍼센트 타임을 붙인 건 이 셀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려? 시간 재달라는 거죠. 제가 강의한 중에서 퍼센트 타임 붙여놓은 건 기본적으로 좀 오래 걸리는 애들한테 붙여놨어요. 네. 그래도 1.85초.
걸렸네요. 그러니까 180번 하는데 1.85. 다행히 계산이 쉽게 1.85네요. 그럼 하나 하는데 0.01초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하나에 1초만 걸려도 180초가 걸리는 겁니다. 꽤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GS라는 아까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fit하고 뭐 프리딕하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얘는 여러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들 중에서 그래서 어떤 놈이 제일 잘했어? 이걸 알고 싶잖아요. 어떤 놈이 제일 잘했어? 그런 걸 알고 싶기 때문에 GS 안에 있는 값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코어라는 데다가 주면 스코어도 계산해주고 엑스러치를 보통 계산해줍니다. 그 다음에 gs.best 파라메타 베스트 파라메타 얘가 C가 1이고 감마가 1일 때 성능이 제일 좋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언더바가 붙어 있어요. 변수 뒤에. 요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이킨넌 만든 사람이 베스트 파람 그러면 뭔가 이름이 중복될 확률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자기 시그니처처럼 뒤에다 언더바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이킨넌에서 제공하는 변수야.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최고 점수. 최고 점수가 0.98인가요? 네, 이게 가장 좋았답니다. C1 감마 1일 때 최소 성능 모델. 네. 요걸 합쳐서 이렇게 딱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뭐냐? 베스트 예측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SVC의 C는 1이고 감마는 1일 때 이때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gs.cv 언더바 리절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은 정보를 주죠. 지금 몇 번 돌았어요? 36번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36번 도는데 얘는 뭐 C가 1일 때 감마가 몇일 때 여기 파라메타 C가 1일 뭐일 때 감마가 몇일 때 fit 타임은 얼마 걸렸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스코어는 얼마고 5번으로 쪼개서 하니까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굉장히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베스트 파라미터. 요것만 있으면 돼요. C 얼마, 감마 얼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그 그리드 서치 안 쓰고 SVC를 쓰면 돼요. 단 이 데이터에서는 C 꼴 1, 감마 이꼴 1일 때 제일 좋았으니까 가능하면 그걸로 세팅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리드 서치에서 베스트 스코어를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림으로 잠깐 보여준 건데 웹으로 많이 보죠. 여기 보면 여기 세로가 C 값이고 여기 가로가 감마 값입니다. 1의 1이 제일 좋았으니까 여기죠. 0.98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그 오토ML이라는 게 있어요. 오토ML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그리드 서치는 이렇게 조금 솔직히 좀 무식하게 36개를 다 해보면서 찾았잖아요. 오토ML은 뭐냐면 요거를 무식하게 찾는 게 아니라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36개가 있었다. 케이스가. 그러면 이 중에서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매개 변수가 몇이냐. 이걸 찾는데 크게 제일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이지안. 베이지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지안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최적화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유전 알고리즘은 부모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오류를 줘서 다음 세대는 뭐가 되고 조금 오류를 줘서 이렇게 마치 진화하는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진화하는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유전체 알고리즘이라는 것과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찾는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두 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파라메타뿐만 아니라 모델도 우리가 모델을 선택할 때 SVC를 할 거냐, 뭐 랜덤 포레스트를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최저가 프로그램이 요거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요거일 때 여러 가지, 요거일 때 여러 가지, 요거일 때 여러 가지를 다 해봐서 찾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띄엄띄엄 해서 제일 좋은 걸 찾아내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오토ML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오토ML이라고 부르고 오토ML을 이용하면 알고리즘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 없이 얘가 자동으로 제일 좋은 걸 알고리즘도 찾아주고 파라메타도 찾아주고. 근데 제가 써본 바에 의하면 썩 나이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델은 우리가 대충 알아요. 하다 보면 아 요게 제일 좋겠다. 저게 제일 좋겠다. 아는데 굳이 오토ML로 찾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드 서치보단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